얘들아 안녕. 고전산문 10강 흥보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보가랑 그리고 그 성조풀이까지 하면은 고전산문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험 범위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강의 듣는 거 좀 힘들더라도 강의 듣고 나서 꼭 그 수특에 있는 문제풀이 정도는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 까먹거든. 선생님도 되게 옛날 거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밑줄 그어놓고 막 별표 쳐놓고 했던 것들도 다 까먹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유의해서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나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잘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을 왜 자꾸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좀 이게 보기가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선생님이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 이제 선생님이 그 수업 때 어차피 구조화 시킨 거 그림으로 드리니까 일단은 지금 설명 들으면서 본문에 필기 잘 하시고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는 부분들 선생님이 말로는 설명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 조금 짐작하셔서 보이는 대로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선생님이 그냥 주는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무시 못해요. 선생님도 편하지. 그냥 주고 땡 하면 편해. 근데 자기가 직접 써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백날 자료가 좋고 백날 선생님이 백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흥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해제 부분 206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박타령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판소리 5마당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흥보 노래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판소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일단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가 뭔지를 조금 제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도 보면 어느 부분은 진몰이, 어느 부분은 안일이, 어느 부분은 중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진양조, 중몰이 이런 장단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 뒤쪽으로 가시면은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보기에 보면은 3번 문제 한번 볼래? 3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판소리 사설에서 창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 및 평가하거나 인물의 정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제 창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안일이 동그라미 위에는 창 동그라미 밑에는 안일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일이라는 건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거나 장면과 장면의 연결 사건 및 인물의 갈등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 평가 혹은 인물의 정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안일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인물 간의 대화나 장면, 어떤 사건, 갈등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조금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창은 인물의 정서나 평가, 묘사 안일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화나 장면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자는 창을 통해 청중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작중인물이 되게 하여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한편 안일이를 통해서는 작품 속 세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작중인물과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대요. 그러니까 창은 조금 이제 듣는 이 청자로 하여금 뭔가 그 인물들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파악하게 만들어준다면 안일이는 좀 제3자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인물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창이라는 것과 안일이라는 개념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것을 이원적 서사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원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비교적 이제 긴장감을 더 주는 부분이 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안일이 부분에서는 그 긴장감이 조금 이완되는 부분 왜냐면
아무래도 창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화자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뭔가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라면 안일이 같은 경우는 제3자로서 거리를 두고 그걸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사뭇 긴장감은 아무래도 창이 더 이제 긴장감이 있고 안일이는 이제 거리를 두면서 보기 때문에 비교적 긴장감이 이완된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장단 선생님이 5가지 여기 제시해놨는데 선생님도 뭐 음악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별로 없어요. 요 맨날 봐도 까먹어. 근데 이제 사용 설명서에도 각각 그 진양조, 휘몰이 이런 의미들을 해놨는데 보통 휘몰이 같은 경우는 빠른 거, 자진몰이는 그보다 덜 빠른 거, 그 다음 한 중간 정도가 중중몰이, 그 다음 중중몰이보다 느린 게 중몰이, 가장 느린 게 진양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휘몰이로 갈수록 빠르다, 말 그대로 휘몰이 휘몰아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양조는 좀 느린 거, 그래서 뭐 슬프거나 좀 뭐 한탄하거나 이런 부분일 때 이제 진양조를 많이 쓰고 휘몰이는 말 그대로 뭔가 긴박하게 사건이 전개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휘몰이를 뭐 긴장감이 막 높아질 때 그럴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이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갓을 쓴 얘는 흥보야, 흥보. 그래서 나름대로 흥보 표시를 해준 거야. 갓을 써서 얘는 나름 양반이에요. 가난해서 그러지. 그래서 옛날 조선 후기 때 갈수록 이제 그 신흥 계층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과 상관없이 돈이 있는 자들, 상업적으로 이제 돈이 있는 자들이 우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이런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이제 흥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보가기 때문에 흥보가 주인공이고 여기서는 놀부는 등장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흥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매품팔이라도 하려고 지금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매품팔이라도 나가는 모습인 거고 근데 허탕치고 돌아와요. 왜냐면은 매품을 팔러 갔더니만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매품을 하고 간 거야. 그러니 이제 결국은 자기에게는 또 남는 돈이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신세한탄하고 슬퍼하는 거지만 반면에 아내는 이 흥보를 되게 걱정했었거든.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사실 남편이 가장이 그렇게 매품팔이 해가지고 벌어오는 돈을 이 마누라는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제발 매품을 안 팔러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하기를 바라죠. 근데 진짜로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이 마누라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흥보가 신세한탄하거나 이제 매품팔이 하려고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선생님 빨간색 쳐놓은 거는 그 시대의 모습 아니면 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표현 방법들 이런 거 표시를 해놨고 선생님이 일부러 각 부분들 자진몰이 안일이 이런 걸 적어놓은 이유가 항상 우리가 이제 흥보가가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장르상의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이 어떤 부분이고 안일이가 어떤 부분이고 뭐 할 때 이 부분이 자진몰이의 창을 쓰는지 뭐 할 때 이 부분이 중몰이의 창을 쓰는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선 휘몰이 장단은 없습니다. 보통 휘몰이 장단은 막 박을 썰 때 막 그런 거에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휘몰이는 없어요. 대신 자진몰이, 중몰이, 중중몰이, 진양조 나오네요. 진양조 좀 슬픈 부분 나올 수 있을 때 그리고 중몰이, 중몰이, 중중몰이 거의 중몰이 아니면 중중몰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지금 장단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라고 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안일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안일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지 아까? 이 독자로 하여금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장면이나 그러한 상황들, 인물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긴장감들이 좀 이완되는 부분, 느슨해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신 이 장단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면서 내용들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이 작품의 특징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진몰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이랑 얹어서 우리 요거 선생님이 적은 필기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본문을 보시면 자진몰이 A 부분입니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칠에 볼작시며, 자, 흥보의 모습을 보면은요, 편자 떨어진 험만건 체크해 볼까요? 밥풀간자 노당줄 뒤로 잔뜩 졸라매고 철대 부러진 험파리 체크. 버리줄 총총 매어 조삭 깎은 달아쓰고 떨어진 험배, 그쵸? 떨어진 험배에 도포를 입고요. 12도막 이은 실띠 고픈 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떨어진 부채에다 체크해 보세요. 원래 부채는 옛날에 양반의 상징물이었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되게 초라한 모습들이야. 지금 선생님 밑줄 그은 애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지금 되게 초라한 행색이구나. 또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 한마디로 이 곰방대 있잖아요. 그 담뱃대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그래도 양반이라고 8발자걸음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간다. 거기다가 물결 쳐볼게요. 자, 지금 A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이거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아이고 그래도 양반이라고 팔자걸음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의 옷차림, 지금 선생님이 A 부분에 밑줄 그어 드린 부분이에요. 험만건, 험파립, 이제 뭐 이런 가시라는 거야. 헌 옷차림, 헌배 도포, 옷차림도 되게 헐었어요. 그러니까 헌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봤을 때 이제 되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고, 나름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난할까를 생각해보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양반이라고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안일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A 부분의 자진몰이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자진몰이는 사실 이제 조금 빠르기가 좀 중간 이후에 빠르기이기 때문에 좀 빠른 부분이야. 조금 빠른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막 어디를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인 거니까 이제 우리 사용설명서에서는 섬세할 때, 명랑한 분위기일 때, 차분할 때, 상쾌할 때, 이 네 가지 분위기일 때 이러한 자진몰이를 쓴다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 그래서 얘가 좀 초라한 행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반걸음으로 나오는 모습인 거니까 조금 빠르기로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섬세함, 명랑, 차분, 상쾌함 이런 걸 표현할 때 자진몰이를 쓴대요. 그래서 흥보의 모습과 조금 이런 초라한 행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의문시 되기는 하지만 일단 사용설명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일 때 이런 자진몰이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일이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흥보가 돌아가면 벼랑간 걱정이 생겼지. 아까 선생님이 안일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자진몰이는 창이라면 안일이는 하나의 무슨 부분? 이제 이 인물들의 대화나 아니면 어떤 장면, 이런 상황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흥보가 들어가면 벼랑간 걱정이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을 걱정하는 남자가 되었을 망정 반남박가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하대를 하나 존대를 하나 아서라 마른 하대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 자, 작은 따옴표 돼 있는 거 보니까 흥보가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지금 본인이 뭘 하러 가는 장면이냐면 그 환자라고 해서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지금 그 질청으로 군청 같은 데로 이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곡식을 빌리러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길 갈 때 호방 그 앞에서 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관리들을 보면은 이 누구냐 박홍보 얘가 원래 양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호방을 보고 지금 하대를 해야 되나 존대를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물론 신분은 뭐 나름 양반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되게 궁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사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존대를 해야 되는지 하대를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래요? 세 번째 줄 보니까 마른 허대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버무려야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당시에 이렇게
양반의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붕괴되었구나. 그러니까 좀 양반의 그러한 위세가 좀 많이 준 모습. 그만큼 이제 좀 가난한 몰락한 양반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겠구나. 요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박생원 어찌 오셨소? 박생원. 여기서는 홍보를 의미하죠. 참 양도가 전량되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환자 한 선만 주시며 가을에 착실히 갚을 터이니 호방 생각이 어떨지 하하하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호방에게 이 환자 한 선만 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호장이 하는 말이 박생원 들어오신 김에 품 하나 팔아보. 우리 골 자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데 자수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며 한 대 성냥씩 30냥은 꼽아 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량 지정해 두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라고 매품을 지금 권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리가 났으니까 한번 그러면 곤장 10대 맞고 돈을 받아가는 건 어때? 지금 그 얘기야. 마사까지 단량 지정해 두었으니 한번 팔아보시오. 자, 그랬더니 홍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요. 아, 돈 생길 품이니 내가 팔고 말고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정강이 말로 즉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량을 나에게 꼭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매품을 팔아서까지도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 흥보의 어떤 가난한 신세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매품을 권하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그 매를 대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돈의 위력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몸으로 때우는 사람까지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어떠한 부조리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돈을 주고선 다른 사람에게 매품을 대신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안일이 부분이었습니다. 인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얘네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중몰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몰이. 저 아정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덜컥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자, 누구야? 바로 호방이 그 아전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괴문을 덜컥 열고 돈 단량을 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소. 하면서 박홍보가 좋아라고 질청문 밖에 썩 나가서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이 돈을 눈에 옳게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만일 돈을 못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보이는 게 돈밖에 또 있느냐 하면서 돈을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삼강오륜이고 나발이고 돈을 오히려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반도너츠를 사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서푼아츠를 사서 마시고 어깨를 들이우고 입을 빼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30단량이 들어간다. 우리 집을 어서 가자. 제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 집으로 이동한 모습이 이제 중몰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며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가 옳지. 우르르르 음성상징어죠.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있으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 요망한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아는 척 안 하고 있다고, 일어나서 경례 안 한다고, 인사 안 한다고, 요망하다 막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흥부는 돈을 얻어서 기쁘고 영접 안 한다고 집에 와서 아내를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감히 여보게 마누라 그 마지막 줄 밑줄 가봐. 206페이지 마지막 줄.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 인사를 안 하고 계집이 그렇게 당돌에 앉아있느냐. 그래서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은 이랬다간 그냥 아주 쌈싸대기 맞죠. 그쵸? 여자의 위상이 우리는 요즘 높아졌잖아요. 그쵸? 선생님 신랑도 그래서 아무 말 못해. 자, 여러분들 중중몰이 한번 미안. 중중몰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중몰이. 그래서 중중몰이 보시면은 룰루랄라 지금 그 중중몰이 볼게요. 여기 창입니다. 그러니까 중몰이도 이제 창이었고 중중몰이도 창인데 중몰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할 때 쓰냐면 방금 전에 이 마누라한테 말하는 부분 보면은 사연을 담담히 서술할 때 체크하세요. 사연을 담담히 서술할 때 그 사용설명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연을 담담하게 서술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서정적인 대목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뭐 이래요.
서정적인 대목에서 주로 사용한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중몰이의 특징이라는 거야. 사연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서정적인 대목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다. 근데 이 장면하고는 크게 어울리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 장면에 따라서 뭐 이런 분위기다라고 딱 매칭되게 볼 수는 없어. 물론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설명서에서는 중몰이가 이런 역할이다 라고는 말해주고는 있지만 우리 분위기랑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중몰이의 특징 정도로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일이는 아까 뭐였어요? 창하는 중간중간에 따로 가락이 없이 이야기하듯 엮어나가는 사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 부분이라고 보면 돼. 안일이 같은 경우는 창과 창 사이, 그러니까 자진몰이와 지금 중몰이 사이에 창과 창 사이에서 안일이는 가락이 없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엮어나가는, 그래서 인물들의 대화나 아니면 그러한 장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안일이는. 그쵸? 자, 중몰이 다시 뭐라고요? 사연을 담담하게 서술해주고 서정적인 대목에서 주로 사용한다. 자,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중몰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중몰이 흥보만으로 나온다. 자, 나와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 돈 하고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자, 이 부분은 흥보할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는가. 즉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 줄 알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비유죠. 맹상군이라는 거는 옛날 중국의 유명한 부자래요. 고사가 활용됐죠. 수레바퀴처럼 비유, 둥글둥글이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 즉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돈이래요. 부귀공명, 즉 부하고 귀한 그러한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귀한 돈이 될 수 있대요. 그만큼 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놈의 돈아 아나도나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 얼씨구 돈 봐. 이게 사용설명서에서는 안 나온 얘기지만 이 돈을 이제 보통 흥부가에서 의인화를 많이 시켜요. 뭐 너라고 표현한다든가 도나하고 돈을 막 부른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의인화로 보기도 하는데 사용설명서에서는 딱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돈을 생살 직원, 그 다음 부귀공명이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그만큼 그 당시의 화폐, 이 돈의 위력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돈을 보고 기뻐하는 흥보, 그리고 그 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중몰이에서는 지금 일단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고 흥보마누라 나온다 이런 반복들이 많이 쓰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진몰이, 중몰이, 중중몰이 이런 창이 있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거 좀 장단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떤 글자 수도 3, 4조, 4, 4조 이런 운문체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중몰이 쓰인 부분 흥보마누라 나온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운율감 이런 것들 느끼게 해주고 밑에도 보면은 둥글둥글이 생긴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놈 하면서 이놈의 도나 아나도나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도나 얼씨구 돈 봐. 그쵸? 반복도 쓰였고 글자 수도 조금씩 반복되는 부분. 그쵸? 3, 4조, 4, 4조 이런 율격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쵸? 중몰이 아까 앞전에 중몰이에서도 206페이지에서도 보면 돈 봐라 돈 봐,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봐 이렇게 반복이나 글자 수가 조금씩 비슷한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운율을 나타내기에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안일이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안일이니까 이제 얘네들의 어떤 상황을 또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오겠죠. 아니면 인물의 대화가 이 돈을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고기죽을 누구름하게 묽게 11통이 되게 쑤어가지고 각기에 한 통씩 먹여놓으니 모두 10곤치 졸음이 와서 앉은 자리에 고자빠기잠, 즉 나무 밑둥처럼 꼿꼿이 앉아서 자는 잠을 고자빠기잠이라고 한대요. 이 잠을 자는데 죽 국물이 코끝에서 쇠주 후주국 내리듯이 비유죠. 댕강댕강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설명서에선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사용설명서에서 뒤에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과장가해하게 쓰였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과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사람당 한 통 다 먹고 총 몇 통, 11통이 되게 막 그 죽을 쓸고요. 그렇게 한 통씩 다 먹고 나자빠져서 자는데 오죽하면 죽국물이 코끝에서도 나온대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과장과 해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일단 사용설명서에서는 말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귀담아만 듣고 계시고요. 학교에서 설명을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서 앉은 자리에 고자빠지게 잠을 자는 뒤 죽국물이 코끝에서 세주 후주국 내리듯 비유 댕강댕강 떨어지겠다. 홍보마누라가 하는 말이 자 홍보마누라 동그라미 여보 영감 그런데 이 돈이 무슨 돈으로 난 겁니까? 어떻게 생겨난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돈의 출처를 묻고 있어요.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하면서 홍보가 말합니다. 우리 골자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30냥을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가서 삭구로 받아온 돈이지. 흥보마누라 깜짝 놀라며 소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에 어디서 보았소? 즉 한마디로 이렇게 가장의 매품을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건 처음 봤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금시초문이다.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안일이 부분이에요. 얘네 둘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매품팔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초지정을 이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진양조 한번 볼게요. 진양조는 무슨 부분이니? 느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양조 부분은 조금 어떤 부분일 때 뭔가 구슬프거나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이제 보통은 진양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사용설명서에서도 가장 느린 장면으로서 어떤 데모 슬프거나 비장한 장면에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슬프거나 비장한 장면입니다. 이 진양조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중중몰이 얘기 안 했지. 얘들아 이 중중몰이는 딱 중간이잖아. 그래서 중몰이보다는 빠르고 자진몰이보다는 느린 장단. 그래서 보통은 춤이나 어떤 활보하는 데모 혹은 통곡하는 데모에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의 중중몰이 요 부분에서는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돈을 지금 얻으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마누라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니? 춤추는 대목, 활보하는 대목이랑 좀 어울릴 것 같아. 중중몰이. 그리고 여기 진양조는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띠리리 지금 가장 느린 장단으로 슬프거나 비장한 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 진양조는. 여기서는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보세요. 가지마오 기억 부분 불쌍한 영광 가지를 마오 AA BA 구조죠. 그쵸? 반복 쓰였고 역시 창 부분이니까 조금 장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쵸? 글자 수도 44 네 글자 44조 그쵸? 운문이 느껴지는 부분이야. 창에는 운문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안일이 부분은 산문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약간 그렇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잦은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뭐 이런 진양조처럼 창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운문적인 요소들 뭐 아까처럼 반복이나 글자 수 요런 것들 이제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안일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 형태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문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요 진양조에서 가지마오 불쌍한 영광 가지를 마오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다. 각주에 달려져 있죠. 즉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즉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한들 죽사리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한들 죽으리까 서리법이죠. 죽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있을 터이니 제발 그 매품팔이하러 가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치로라. 이거는 이제 옛날 관습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 사용이 된 거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역시 속담이잖아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 이런 뭐 속담이라든지 유명한 말 이런 것들은 다 관용적인 표현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용적인 습관처럼 사용하는
하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어떤 설득력? 매품팔이 하러 가지 말아라 해서 이 마누라의 어떠한 만류와 설득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품팔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 아내의 그 설득력 있는 그러한 목소리가 관용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밑에 안일이 또 가볼게요. 흥부 아들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마치 거위 모양처럼 그쵸?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병영 간다. 갔다 올 때 떡 하나만 사다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맞게 지금 엄마는 슬퍼하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병영으로 매품팔이 하러 가야 되는 신세인데 오히려 아들들은 아버지 병영 가세요? 그러면 떡 하나만 부탁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해학성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쓰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사용설명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적어주세요. 중몰이 갈게요. 자, 중몰이는 아까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 얘는 이제 조금 느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얘가 이제 지금 누구지? 이 흥보가 신세한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품을 팔러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쵸? 내 팔자, 내 신세 하면서 아침밥을 끓여 먹고 병영길을 나려간다. 허유허유 나려를 가며 신세자탄 울음을 운다. 지금 울면서 막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팔자 좋아 화려한 집 짓고 살자는데 내 팔자는 왜 그런고 하면서 팔자 소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잘 사는 팔자, 나는 못 사는 팔자. 그런 사람들의 팔자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운명론적인 세계,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자 소간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운명론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볼게요. 병영골을 당도하여 치어다 보니 지금 그 병영골로 찾아갔어요. 대장기요 나려 굽어보니 숙정패로구나. 옆에 이제 막 뭐 나무패 같은 게 보였나봐요. 깊은 산 속에 있는 싸나운 범에 용맹 같은 용자 붙인 굴로사령들이 용맹 같은 용자 붙인 그쵸? 그래서 마치 범의 용맹과 같은 그런 용자를 붙인 굴로사령들이 비유였죠?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 박홍보는 숱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 숱한 사람이라는 건 순박한 어수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B 부분에서는 자기의 신세한탄하는 부분 그쵸? 그래서 인물의 내면을 역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안일이 부분 가볼게요. 뒷장 208페이지 안일이 방울이 떨렁 사려 에이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관에 들어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볼기짝을 맞고 있습니다. 그쵸? 흥보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자기처럼 이제 매품 팔러 온 줄 알고 아니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냥을 버네. 나도 볼기 좀 까고 엎쳐볼까? 볼기를 까고 산문관에 가 엎드렸을 때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병영 생긴 후 볼기점 보는 놈이 생겼구나. 즉 볼기점이라는 게 볼기를 파는 가게거든요. 볼기점 보는 놈이 생겼구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매품을 파는 그러니까 매품을 파는 이 홍보의 모습을 지금 웃기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희화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볼기부터 들이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이 흥부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웃기게 표현을 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병영에서 일하고 나서 지금 볼기짝부터 내미는 놈은 처음 본다.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매품 파는 홍부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해학적 그리고 희화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골개미라는 건 좀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이제 웃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 씨를 아는 사령이 이제 딱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그래요. 당신 골았소? 골탄이요?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나. 그게 무슨 말이요? 자,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나. 그러니까 사람이 고르는지 계란이 골았는지 지금 말 갖고 장난친 거죠.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겁니다. 언어 유희.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역시 언어 유희 사용되면 웃음을 유발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이요? 골았냐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아니 박생원 대신이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을 이미 받아가지고 벌써 떠났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얘기야. 자, 홍보가 기가 막혀서 동그라미. 아니 그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구척이고 방울눈에 기운이 좋아.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그전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꾀수애비란 놈이 알고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거기다 미취.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미 꾀수애비가 가로채서 지금 얘 대신 매품을 이제 팔아서 돈 받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당시 민중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이제 흥보와 아내가 얘기했던 거를 이제 이웃이 듣고서 이 꾀수애비 이 이웃이 듣고서 미리 와서 그 매품을 팔고 가로채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안일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제 언어유희 쓰인 거, 그리고 희화시킨 부분, 해학적인 부분들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중몰이 가볼게. 번순애들 그러한가 나는 간에 지키기나 잘되라소 매품 팔러 왔는데도 손재 재물이를 운수가 붙어서 지금 한마디로 재물을 잃었다는 거죠. 지금 꾀수애비가 가로채 가버렸으니 이 지경이 웬일이냐. 우리 집을 돌아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주마 달래고 떡 사달라 우는 자식 엿 사다 주마 하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어쩌면 좋은고 신세한탄하는 부분이에요. 흥보에. 자, 그렁저렁 울며불며 돌아온다. 지금 매품 실패해서 지금 한탄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고 마침 그때 아내는 뭐하냐면은 흥보마누라는 동그라미 영감이 떠난 그날부터 후원에 단을 세우고 정화수를 바치고 비나이다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한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밤낮기도 하며 병영 가신 우리 영감 하마 오실째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시는지 병영 영문 곤장을 맞고 허약한 체질 줄인 몸에 병이 나서 못 하시는 것인지 길에 오다 누웠는 것인지 이제 계속 남편 걱정만 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각각 흥보의 그러한 심리와 마누라의 심리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돌아와요. 자, 안일이 부분입니다. 문 밖에를 가만히 내다보니 자기 영감이 분명하겠다. 눈물 쉬고 바라보니 흥보가 들어오거늘 여보 영감 매 맞았소? 매 맞았거든 어디 곤장 맞은 자리 상처나 좀 봅시다. 나도 상처고 옆편내 죽은 것이고 상처 이퀄 옆편내 죽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언어유희 사용됐거든요. 즉 그 언어유희 중에서도 뭐야? 동음 이의어를 통한 이의어, 동음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상처 이퀄 상처. 그러니까 하나의 상처는 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이르는 그 상처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상처고 옆편내 죽은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처 이퀄 상처. 그래서 우리가 다친 곳 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아내가 죽은 거를 상당했다. 처가 상당했다.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옆편내가 죽은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 아재 개그라고 보면 돼, 얘들아. 좀 재미없지? 근데 언어유이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아니, 나도 상처고 옆편내 죽은 것이고 요망스럽게 옆편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며 인사불성 새 아들이지 하면서 지금 아내를 구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야 내가 매 팔러 가기 전에 울고불고 그 난리 치더니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지금 일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흥부마누라는 지금 뭐라고 그래. 너무 좋아해. 안심하면서 너무 좋아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마누라는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 찐사랑이야. 찐사랑. 돈보다 남편의 안위를 더 좋아하고 있어. 선생님도 약간 이런 쪽이야. 돈 다 필요 없어. 온리 사랑. 가난해도 둘이 행복하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긴 하거든. 홍보마누라 멋있다. 그치? 자, 밑에 중중몰이 볼게요. 자, 마지막 중중몰이. 자, 남편이 좋든 싫든, 마누라는 신났어요.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 글자 수가 3, 4조, 4, 4조. 운문 느껴지죠?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좋으시고, 뭐뭐하구나, 좋구나, 영탄적인 어조입니다. 그리고 어휘도 반복되고 신나요. 그쵸? 중중몰이니까 이제, 잦은 몰이보다는 느리지만 중몰이보단 빠른, 그쵸? 중간 단계. 그래서 중중몰이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러한 마누라의 어떤 그런 신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감이 엊그저께 병영기를 떠나신 후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매한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니 즐거운 것인가. 서리법이죠. 너무 즐겁다. 얼씨구나 절씨고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굶어 죽어도
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쵸? 너무 멋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진짜 찐사랑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문이 마무리가 됐어. 좀 내용이 너무 길고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이런 빨간 것들 되게 많고 선생님이 뭐 언어 유인 쓰인 거나 희화 이런 것들은 따로 안 적어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본문에다 체크하면서 꼭 여기다가도 같이 표시를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다 적기에는 구조도가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209페이지 핵심 포인트 너무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요. 물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포인트 2에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특히 일상적인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현장감 드러낸다. 그쵸? 요 부분 선생님이 따로 언급 안 한 것 같아서 요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판소리 장단이다 보니까 3, 4조, 4, 4조의 운문 그리고 안일이 부분에서는 산문적인 느낌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 뒤에 210페이지의 포인트 3를 봐주시면은 판소리 사설의 특징하고 나와 있어요. 창은 이제 어떤 대상을 묘사, 평가하는 장면 혹은 인물의 정서 그래서 기능이 청중으로 하여금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게 하기 때문에 극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그러나 안일이 같은 경우는 인물의 대화나 인물의 갈등 상황, 정보들을 제공하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청중으로 하여금 거리감을 두고선 인물들을 비교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다소 떨어뜨리는,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창과 안일이라는 이러한 교차적인, 이원적인 서사들을 가지고서는 극적인 긴장감과 이완을 적절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제까지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 풀이해보도록 하세요. 자, 11강으로 넘어갈게요.